손주를 보러 간 할머니가 발견한 충격적인 광경. 거실에 낯선 남자 자켓, 당황하는 며느리. 그 순간부터 시작된 추적. 카페에서 만나는 낯선 남자, 임신 시기와 맞지 않는 계산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손주의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속이고 다른 남자아이를 낳은 며느리.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세요? 아니, 화라기보다는 뭐랄까, 등골이 서늘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틀렸다. 그런 느낌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 말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작년에 손주 낳고 나서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예민해진 거겠거니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그랬어요. 손주 보려고 전화했더니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래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어요. 맨날 애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서 봐줄게. 내가 좀 쉬어 했더니 이번엔 뭐래요? 아이 육아 방식이 좀 달라서요. 낯을 많이 가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낯을 가려요? 태어날 때부터 봐온 할미한테? 저도 참았죠. 그래, 알았어. 내 방식대로 해봐. 근데 마음속으로는 벌써 뭔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였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죠. 엄마가 한 번도 못 갔는데 며느리가 날 싫어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니에요. 얘가 요즘 애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놈도 완전히 며느리 편이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근데 저는 느낌이 왔어요. 이게 단순히 육아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예고 없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손주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서요. 초인종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어요. 분명 집에 있는 거 알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봤으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 얼굴 좀 보세요. 화장도 안 하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근데 표정이 딱 왜 오셨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시어머니 왔으면 반갑게 맞이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안 되는데요. 또 그 소리예요. 근데 그때 제가 봤어요. 거실 소파에 남자 자켓 하나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검은색 가죽 자켓. 우리 아들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스타일 안 입거든요. 저게 뭐야? 제가 물었죠.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 그거. 남편 친구가 두고 간 거예요. 어제 왔다 갔거든요.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여자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것도 아주 큰 거리요. 그래, 알았어. 오늘은 그냥 갈게. 근데 며느리야, 내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란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그 자켓,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애 핑계대며 저를 계속 거부하던 것들 다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다고요. 우리 아들이 바보처럼 당하고 있다면 엄마인 제가 진실을 밝혀야죠. 여러분, 시어머니의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 뭔가 큰 걸 숨기고 있다고요. 복수?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은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그땐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탐정이 됐어요. 예, 60대 아줌마가 탐정 노릇을 한 거죠. 우스운가요? 근데 제가 뭘 찾아냈는지 들으면 웃지 못할 겁니다. 먼저 우리 아들 휴대폰을 살짝 봤어요. 아들놈이 씻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놔둔 걸 잠깐 확인한 거죠. 며느리한테서 온 카톡 내역을 쭉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자주 오늘 회사 늦게 들어간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며느리 애 낳고 회사 그만뒀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날 제가 며느리네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아침 10시쯤부터요. 아들은 회사 갔고 며느리는 집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11시쯤 됐을까요? 며느리가 애 유모차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했더니 아파트 근처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멀찍이 앉아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나니까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며느리 맞은편에 앉더니 유모차 속 손주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 표정이요. 그냥 친구 아기 보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애틋한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몇 장 찍어뒀죠. 증거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시간 넘게 있다가 나가는 걸 봤어요. 남자가 며느리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것도 봤고요. 집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며느리 SNS를 뒤졌죠.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제가 아는 며느리 친구한테 부탁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죠. 2년 전 사진들이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 전 사진이요. 거기에 그 남자가 있었어요. 며느리 옆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아, 이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를 못 잊고 있었구나. 아니, 어쩌면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구나. 머리가 띵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휴대폰 청구서를 봤어요. 어떻게 봤냐고요? 우리 아들 명의로 돼 있어서 우리 집으로도 고지서가 오거든요. 통화 내역을 보니까 특정 번호로 거의 매일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한 건축사무소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그 남자가 건축가였던 거예요. 더 파고들었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계산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해외 출장 갔던 시기를 확인했죠. 그 시기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일주일 동안 중국 출장 갔을 때 며느리가 그 기간에 친정 간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때 며느리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 몰래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하기 전부터요. 어쩌면 손주가, 아니,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근데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제가 결심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를 그냥 쫓아내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가족한테 뭘 했는지 똑똑히 알려줘야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복수요? 맞아요.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하면 안 되죠. 천천히, 확실하게,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말이에요. 제가 모은 증거들은 아직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때가 올 때까지 꾹꾹 눌러 담아두는 거죠. 여러분,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에요. 뜨거운 복수는 실수를 부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 얼음처럼 차가운 시어머니가 될 겁니다.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며느리를 서서히 압박하는 거죠.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쉬워요.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는 거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어머님, 혹시 오늘 저녁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손주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이번엔 아니었죠. 아이고, 미안한데 오늘 나도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몰랐죠. 아,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확 가라앉는 게 들렸어요.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이가 열이 나는데 병원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는 좀. 이번에도 거절했죠. 어머,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네. 남편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봐. 또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제가 가끔 아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요즘 와이프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애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랑 몰래 만나는 것까지 신경 쓰니까 미치겠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문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내가 아이 엄마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힘들면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봐. 친정 엄마요? 며느리 친정은 지방에 있어요. 쉽게 올 수 없죠. 그걸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며느리를 더 고립시키는 거죠. 제가 가끔 며느리네 아파트 근처에 가서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점점 초췌해지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진했죠. 유모차 끌면서 힘없이 걷는 모습이 딱 봐도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걸 봤죠.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며느리랑 공원에서 만나는 걸 봤는데 며느리가 그 남자한테 매달리듯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점점 버거워지니까 그 남자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한 달쯤 더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심지어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갑게 말했죠. 며느리야, 엄마 노릇이 원래 그런 거야. 다들 그렇게 키우는 거야. 힘들다고 울면 어떡해? 정신 차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웃었어요. 아, 물론 며느리는 못 봤죠. 근데 속으로 통쾌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아들 배신하고 어쩌면 손주도 그 남자 애일지 모르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며느리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직접 안 해도 며느리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육아 스트레스, 외도하는 죄책감, 그리고 저한테 계속 거절당하는 것까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회사 일하느라 바빴고 집에 오면 며느리가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러니까 넘어가더라고요. 남자들은 원래 눈치가 없잖아요. 저는 계속 침착하게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며느리가 실수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제가 움직일 타이밍이죠. 여러분, 복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게 복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슬슬 아들한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직접 말하면 안 되죠. 아들이 엄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스스로 보게 만들어야 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죠. 야, 오늘 회사 몇 시에 끝나니? 엄마, 오늘 야근해야 돼요. 아마 10시쯤 끝날 것 같아요. 그때를 노린 거예요. 그래. 그럼 일찍 끝나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들러.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알았어요, 엄마. 근데 제가 진짜로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죠. 1시간 뒤에요. 야, 미안한데 엄마가 깜빡했다. 오늘 친구 모임이 있어서 집에 없을 것 같아.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 봐. 네. 아까는. 미안.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해. 그냥 와이프랑 있어. 제 계획은 이거였어요.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가게 만드는 거죠. 야근한다고 했으니까 며느리는 방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저녁에 그 남자가 자주 온대요. 며느리 옆집 아줌마한테 슬쩍 물어봐서 알아낸 정보죠. 저는 그날 밤 잠도 안 잤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밤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지금 어떡하지?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을 말해줬어요. 거실 소파에 며느리랑 그 남자가 나란히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대요. 손주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람 누구야? 아들이 물었대요. 며느리는 회사 동료예요. 그냥 조언 좀 들으려고. 이렇게 둘러댔대요. 근데 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회사? 너 회사 안 다니잖아. 그리고 조언? 밤 9시에 집에서 와인 마시면서 그 남자는 황급히 나갔대요. 실례했습니다. 이러면서요.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대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근데 아들 눈에는 다 보였겠죠. 며느리 표정, 그 남자 당황한 모습,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요. 엄마, 나 어떡해. 아들이 전화로 울더라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손주 얼굴이 너랑 닮았니? 어머, 그게 무슨. 대답해봐. 너랑 닮았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려서. 제가 그때 힌트를 던진 거예요. 아들아, 엄마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길 바라.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 없었니?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내가 출장 갔던 시기 같은 거? 아들이 침묵했어요. 계산하고 있는 거죠. 엄마, 설마.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할게.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아들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지금 확인하는 게 나아.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나 며느리랑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드디어요. 아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며느리가 끝까지 부인했대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친구야. 근데 아들이 물어봤대요. 그럼 유전자 검사해보자. 애가 내 애가 맞는지. 그때 며느리가 무너졌대요. 미안해. 울면서 사과만 했대요. 근데 진실은 끝까지 안 말했대요. 아들은 이제 확신한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말했어요. 엄마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엄마는 내가 아프지 않길 바랐어. 근데 진실은 알아야 했어.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혼 서류 작성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좋아, 만나자. 우리 집으로 와. 며느리가 왔어요. 손주를 데리고요. 얼굴이 완전히 붓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것처럼 기름져 있었고요. 어머님,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정말 아무 일도. 며느리가 애원했어요. 근데 저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말했죠. 며느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난 다 알아. 그때 제가 준비한 걸 꺼냈어요. 파일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통화 내역, SNS 캡처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우리 아들이 출장 간 날짜 기록이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다 봤어. 내가 우리 아들 몰래 그 남자랑 만난 것도, 임신하기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것도.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손주가 누구애야? 어머님, 제발. 대답해. 누구애냐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모르겠어요. 시기가 겹쳐서 정확히 누구 아이인지. 그 순간 제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손주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소리쳤죠.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와서 살았어?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말했죠.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문턱 근처에도 오지 마. 손주는 어떡하냐고요? 며느리가 울면서 물었어요. 그 애가 우리 손주인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신경 써? 내가 알아서 해. 유전자 검사라도 받아보든지. 제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 며느리는 유모차를 끌고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통쾌함이었어요. 속이 시원했죠. 그날 저녁 우리 아들 포함해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제가 모든 증거를 보여줬죠. 며느리와 그 남자의 관계, 거짓말, 그리고 아이의 친부가 불확실하다는 것까지요. 우리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며느리는 위자료도 못 받았어요. 잘못이 며느리한테 있으니까요. 손주 양육권도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됐고요. 며느리 친정에서도 발을 뗐대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우기다가 증거 보고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며느리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리고 한 달쯤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손주는 우리 아들 애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애였죠. 며느리한테 연락했더니 그 남자도 며느리를 버렸대요. 책임질 수 없다면서요. 며느리는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등 돌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요. 제가 바라던 대로 완전한 파국이 온 거죠. 여러분, 이게 배신의 대가예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우리 손주라고 속인 대가죠. 며느리는 이제 평생 그 죗값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저는 통쾌해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철저하게 상대방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요.